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교사단체가 페미니즘 세뇌 교육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커져가는 웹툰 시장 속에서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기독교 웹툰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 공유형 주거 모델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른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초교파 연합기도회 유스 원크라이가 오는 10월 처음 개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젠더 갈등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 초등학교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학생들에게 페미니즘 사상을 주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며 해당 교사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예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특정 교사단체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세뇌 교육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청원은 게재된 지 단 이틀 만에 정부의 답변 요건인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고 현재 동의자 수가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해당 교사단체가 활동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웹사이트를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페미니즘 세뇌 교육을 시키기 위한 상세한 방법론과 행동 요령 등이 게시된 겁니다. 이 교사단체는 성차별이란 이유로 학부모가 아닌 학모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젠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관심을 주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또한 사상 주입이 잘 통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교사가 주도해 따돌림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피해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왕따를 시키더라고요, 저를. 그래도 성추행까지 당했거든요. 선생님들이 너는 그래도 돼 라고 하면서 왕따를 시키는 거는 좀 진짜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죽고 싶었던 때가 정말 많았고 트라우마가 남아서 약을 복용하고 있거든요. 이번 사태와 맞서기 위해 지난 3일 출범한 성차별 교육 폐지 시민연대 오세라비 대표는 해당 교사단체의 페미니즘 강제 교육이 마치 식물을 키우기 위해 일방적으로 물을 주는 이른바 관수법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교육 방식은 아이들의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통제하고 억누르는 폭력과 다름없다고 지적합니다. 아동 청소년 시기에 교사가 특정 그 이념을 주입한다는 것은 우리 그 아직 미성숙한 아동들에게 정말 그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조회하고 페미니즘 이데올로기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사실 무슨 교육입니까? 이거는 정말 그 관수법 이론 주입하고 너무나 비슷하다. 이 사건에 대해 교육부는 경찰청에 조사를 요청했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문제를 일축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실제로 있는 사실이고 교사가 관련돼 있다는 게 확인이 돼야 이제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성차별 교육 폐지 시민연대는 현재까지 총 4차례의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교육부에 민원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오는 19일 청원 마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답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예지입니다. 국내 웹툰이 큰 인기를 끌면서 시장 규모가 급성장했습니다. 해외 수출이 물꼬를 트면서 이른바 K-웹툰이 한류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기독 문화계에도 웹툰을 이용한 문화 선교 사역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고 합니다. 전하평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웹툰 시장 규모는 약 1조 원. 2010년 1,000억 원이었던 규모에서 10년 새 10배나 성장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하면서 시장이 급성장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나날이 커지는 웹툰 시장. 문제는 거대해지는 웹툰 시장에 비해 기독교 웹툰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작품을 연재 중인 기독교 웹툰 플랫폼은 4곳입니다. 이 중에서도 정기적으로 웹툰을 연재하는 건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사실 시장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열악하고요. 재정적으로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그렇게 약간 작가 수급 또 재정 양쪽에서 조금 어려운 지점들이 한계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예. 애끌투는 서비스 중인 기독교 웹툰 플랫폼 중 유일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웹툰 연재가 한창 활발했던 당시에는 비기독교인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누적 조회수 130만 회를 넘긴 비혼주의자 마리아나, 최근 연재가 끝나고 단행본까지 발간된 요한계시록 뒷조사 같은 인기작들이 수익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인기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은 그때뿐. 작가들은 고정적인 수익을 받기가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작품이 하나 끝나고 나서 다음 작품을 준비할 때까지의 그런 공백 기간 동안 이제 고려를 받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거나 어쨌든 그런 수단이 좀 약하지 않나, 좀 불안한 좀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기독교 웹툰 플랫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정입니다. 문화선교연구원 백강훈 원장은 콘텐츠를 무료로 소비하려는 성도들의 인식이 이런 문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제일 문제는 기독 콘텐츠에 대한 좀 소비를 그냥 해도 된다라고 하는 좀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들이 이제 살리고 또 소비하는 또 그런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소비하는 그런 태도부터가 기독 콘텐츠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중요한 물적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백 원장은 좋은 기독 콘텐츠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한국교회 성도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이외에도 웹툰 작가들이 안정적인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한 조직적인 개선과 다양한 콘텐츠의 제작이 향후 기독교 웹툰 시장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 사회적으로 유행을 주도하기도 했던 기독교 문화가 전반적으로 살아나기 위해 한국교회 차원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굿TV 뉴스 전하팽입니다. 2030 세대에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시원이나 반지하 같이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에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대안 모델로 공유형 주거 형태가 늘고 있습니다. 주거 비용을 절약하고 사회적 고립감도 해소할 수 있어 청년들의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주택. 아늑하게 꾸며진 이곳엔 한 지붕 아래 교회 청년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생활하고 주방과 거실을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월세 비용은 낮추면서 입지 좋은 곳에 살 수 있게 돼 입주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서울의 중심부에 있고 교통이 편리한 곳임에도 나름 이제 집값이 싸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공동시설은 함께 사용하지만 각자 방이 있으니까 사생활도 보호가 되고 그런 가족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교회 공동체가 법인 설립을 통해 세운 이곳은 1인 가구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0 세대의 1인 가구 수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5% 수준입니다. 연령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주거 형태가 반지하나 고시원과 같이 열악하다는 점입니다. 집다운 집, 양질의 공간에서 한 번쯤 살고 싶다는 마음에서 청년들은 이곳을 찾습니다. 애들이 사는 집이라는 게 너무너무 뻔하거든요. 고시원 아니면 뭐 반지하 아니면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공간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원룸 살았던 친구들이 보통 여기를 많이 와요. 그래서 집다운 집에 살고 싶다. 청년들이 공유주택을 찾는 더 큰 이유는 공동체 생활에서 오는 심리적 안정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을 겪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사회 관계망 형성에 대한 욕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곳에선 성경 말씀을 나누며 신앙 공동체도 경험할 수 있다 보니 교회 청년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주거 안정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같이 이제 말씀 공동체로서 함께 그런 기독교 신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공용 주택과 공용 거실이 있어서 함께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데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혼자 살기가 익숙하다곤 하지만 열악한 주거 환경은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지금 청년들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함께 살기가 도심 속 청년들의 주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이정은입니다. 연합기도회 원크라이는 매년 1월을 국가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초교파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올 10월은 전국 청소년과 청년들이 한데 모여 기도하는
유스 원크라이가 처음으로 마련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연합기도회 유스 원크라이가 오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우리의 꿈을 바꾸자란 주제로 열립니다. 유스 원크라이는 국가적인 어려움과 영적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 리더들을 세우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의 어떤 영적인 빅텐트와 같은 그런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혼을 울리고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테이지가 될 수 있는 제1회 유스 원크라이는 다음 세대가 복음의 본질을 상기하고 기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첫째 날은 청년들이 찬양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찬양 전야제로 시작합니다. 이어 본격적인 기도 집회는 3일교회와 일산광림교회에서 진행되며 찬양과 메시지, 충분한 기도 시간 순으로 이어집니다. 유스 원크라이는 시대적인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다음 세대 사역을 활발히 하고 있는 국내 목회자들을 강사로 세웠습니다. 3일교회 송태근 목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대표 홍민기 목사, 기쁨이 있는 교회 조지훈 목사 등 총 8명의 목회자들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세대가 보면 굉장히 고립화되어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 조금 기회로 좀 삼으면 좋을 것 같다. 어렵기 때문에 본질에 대한 갈망, 또 삶에 대한 갈망,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유스 원크라이 기도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현장 기도회는 물론 원크라이 유튜브 채널이나 페이스북 생중계, 굿TV 녹화 중계로 전국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최근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협회와 사단법인 세계 한인 방송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 김명전 굿TV 대표가 한국교회 총연합 공동대표 회장인 소강석 예장합동 총회장을 예방했습니다. 이날 김명전 회장은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80여 한인 방송사들의 노력을 소개하며 미디어 선교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소강석 총회장은 코로나19로 미디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한인 방송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한국교회 총연합과 합동교단 차원에서도 적극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가 17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스토리가 있는 음악 쉼터를 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백석예대 대외협력처가 주관한 행사로 30회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뮤지컬에 빠지다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출연진들은 맘마미아, 알라딘, 시카고, 레미제라블 등 유명 뮤지컬에 수록된 곡을 선보였습니다. 마지막 순서에서는 백석예대 뮤지컬 전공 학생들의 합창도 이어졌습니다. 복음한국이 뉴노멀 시대 리더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을 주제로 랜선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의 제약을 받는 채 리더십을 잃어가고 있는 청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리더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그레이스 본죽 최보기 대표가 메시지를 전하며 기런평 교수가 발제자로 나섭니다. 이번 수련회는 오는 6일 유튜브 복음한국TV 채널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백신 교차 접종이 7월에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정부는 당초 이번 달 중 도입 예정이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이 다음 달로 미뤄지며 수급에 변수가 발생하자 교차 접종을 허용했습니다. 교차 접종 대상은 4월 중순 이후 위탁 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7월에 2차 접종이 예정된 76만여 명입니다. 현재 교차 접종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와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입니다.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가스로 채워진 건물이 순식간에 맹렬히 타들어가는 이른바 플래시오버가 일어난 거라고 소방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완전 진화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소방당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화재 진화에 시간이 걸리면서 쿠팡 측은 배송에 일부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며 다른 지역의 물류센터에 있는 제품을 최대한 대체 배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외정책 기조를 공식화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화에도 대결에도 준비돼 있어야 한다면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정세 안정에 방점을 둔 점, 대결에 대한 준비를 강조하면서도 대화 가능성에도 문을 연 점은 미국 측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와 부산시가 운영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1,0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 실적에 따라 표준 운송원가를 지급하고 적자가 발생하면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감사원은 두 자치단체의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현장 감사 결과 최근 5년간 과다 지급되거나 미부과된 페널티 금액이 99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최상경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노예 해방일인 6월 19일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 행사에서 노예 해방일은 노예 생활의 길고 힘든 밤과 다가오는 밝은 아침에 대한 약속을 동시에 상징한다며 위대한 나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외면하지 않고 끌어안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노예 해방일은 성탄절과 추수감사절, 독립기념일 등에 이어 미국의 11번째 연방 공휴일이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월드컵 예선전에서 군부에 저항하는 의미로 세 손가락 경례를 한 미얀마 축구대표팀 골키퍼가 미얀마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골키퍼 피 리에나웅은 귀국하지 않고 일본의 난민 지위를 신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함께 출국 심사를 받던 도중 귀국을 거부하고 팀을 빠져나온 그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얀마에 귀국한다면 생명이 위태로울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부탁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현지 시간 17일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두 정상은 미국과 중국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만남 또는 전화통화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두 정상은 올해 10월 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직접 대면을 통한 미중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는 11,007명, 사망자는 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월 중순 이후 4개월 만에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은 겁니다. 영국 정부는 백신 접종 연령을 18세까지 낮추기로 했지만 학계에서는 영국이 3차 유행에 들어서고 있다며 호흡기 바이러스가 잘 퍼지는 가을과 겨울에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예리입니다. 일부 교사들이 수업 시간을 이용해 초등학생에게 편향된 가치관을 주입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성인보다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다음 세대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